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한국컴퓨터고요. 한국컴퓨터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컴퓨터는 표면실장 전문 업체다라는 거죠. 결국에 표면실장이라는 거는 위탁받은 PCB의 주요 부품을 납땜해가지고 PBA 형태로 조립하는 공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컴퓨터는 이 SMT를 통해 가지고 삼성 TV PC용 컨턴다 LCD 모듈과 LS 일렉트릭향 산업용 인버터를 위탁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 아이폰에 탑재가 되고 있는 OLED PBA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컴퓨터를 주목했었던 이유는 최근 애플 내 OLED 적용 제품이 7년 만에 기존 아이폰에서 아이패드 프로로 확대가 됐고 또 2024년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프로 OLED 적용을 시작해가지고 2025년부터 6년까지 아이패드 일반 모델, 26년도부터 7년까지는 아이패드와 아이폰 폴더블, 맥북 등 애플 전체 라인업으로 OLED 적용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컴퓨터가 최소 3, 4년간은 유의미한 실적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전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한국 컴퓨터의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낮은 수익성 문제가 향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통해서 상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컴퓨터를 많은 분들이 기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컴퓨터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 한국 컴퓨터의 주 고객사는 결국에 삼성 디스플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모든 노트북과 패널릿을 포함한 OLED 패널 출하량이 전월 대비보다 95.5%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즉 한 달 만에 출하량이 2배 정도 됐다라는 거죠. 이 노트북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43만 9천 개에서 94만 개로 한 달 만에 출하량이 2배 넘게 증가했고 특히 14인치 패널은 출하량이 155%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인치 패널도 56.5%나 더 많은 출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블릿 OLED 패널도 11만 6천 개에서 14만 5천 개로 25%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태블릿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내에 전체 시장이 2.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만 유의미하게 출하량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 하반기부터 24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태블릿 시장에서 최대 고객사인 애플 아이패드 신제품의 11인치 초도 물량을 전량 공급하면서 이 OLED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전히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OLED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플렉시브 OLED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30%가 넘는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면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변수는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수가 어디냐면은 바로 중국의 패널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패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플래그십 모델과 애플이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한테 그렇게 많은 패널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니까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을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수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플렉시브 OLED 시장에 대응해왔고 최근 에 OLED에 대한 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하웨이나 샤오미, 오포, 비보 등 글로벌 스마트폰 중국 업체가 중국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자국 업체에 생산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할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중국 정부의 기조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BOE나 비전옥스나 천마나 CST 등의 기업들이 현재 샤오미와 하웨이, 오포, 비보 등 증가하고 있는 자국 내 플렉시브 OLED 수요를 기반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출하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스마트폰 패널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애플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대상으로 한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패널 출하량을 극적으로는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시장 초기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플렉시브 OLED 시장에서 87%에 대한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2019년도부터 중국 업체들이 발빠르게 이 플렉시브 OLED 점유율을 높이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을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추격전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2023년도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2024년도 전망치는 여전히 국내 스마트폰 OLED 출하량이 우리나라가 높지만은 2025년도부터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2026년도부터는 중국이 61%, 한국 기업들이 39%로 이 점유율에 대한 차이가 극적으로 변화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점유율이 높지만은 중국 정부 기조에 따른 그리고 스마트폰 수요 안정을 위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중국 패널 업체들에 대한 제품을 쓰다 보니까는 국내 기업들이 점점 이 플렉시블 OLED에 대해서 이제 점점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용 OLED뿐만 아니라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OLED 시장 점유율도 이제 점점 격차가 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2022년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폴더블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삼성 디스플레이가 76%고 BOE가 18% 정도였지만은 2023년도 4분기 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폴더블 OLED 점유율이 36%로 약 40% 정도 줄어들었고 반면에 BOE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을 받아먹게 되면서 점유율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2024년도는 IT OLED 시대가 도래한 만큼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많은 패널을 출하하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매출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봤지만은 결국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제 지속적인 패널 출하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조금은 타격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많은 패널을 출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EMS 기업인 한국컴퓨터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컴퓨터에 대한 이슈는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한국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컴퓨터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는 이제 새로운 고점을 찍어줬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면서 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 거래량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컴퓨터가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다시 거래량이 동반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라인을 최종적으로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한국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